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밝혀진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진화의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탐구 과정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연구된 진화의 증거. 진화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진화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한번 다음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 판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 과학자들은 자이언트 판다가 너구리와 가깝다고 생각을 하였다. 자이언트 판다는 대나무를 먹는 점이 레서 판다와 같고, 대나무를 떼어 먹기 좋도록 손목뼈가 발가락처럼 돌출해 있는 점도 레서 판다와 같다. 레서 판다는 모습이 너구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자이언트 판다도 너구리와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85년 어느 과학자가 자이언트 판다, 곰, 레서 판다, 너구리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자이언트 판다의 유전자는 곰과 비슷하고 레서 판다의 유전자는 너구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과학자들은 자이언트 판다는 곰과 가깝다고 결론 지었다.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 판다의 손목뼈 구조가 비슷한 이유는 대나무라는 특수한 먹이에 적응하여 비슷한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제시된 진화의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과거에는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 판다의 외형과 먹이 습성을 비교하여 자이언트 판다가 너구리와 가깝다고 생각을 하였죠. 그 먹이가 뭐였습니까? 대나무죠, 대나무.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 판다는 대나무라는 것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동물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 자이언트 판다는 곰과 가깝고 레서 판다는 너구리와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이언트 판다는 곰과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진화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레서 판다는 너구리와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진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자이언트 판다는 레서 판다와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자이언트 판다는 어디서 나와서 진화, 즉 곰과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진화하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레서 판다는 너구리와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진화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 오늘날의 생물의 진화 과정과 생물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 이 생물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유형 관계라고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무슨 분석? 그렇죠. 유전자 분석이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나 단백질 구성이 유사하면 생물 사이는 가깝고 유사하지 않으면 멀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생명 형상에 대한 유전 정보를 지닌 유전자에 관한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전자를 분석하여 진화의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두 생물의 유전자 구성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두 생물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의 발생 과정에서 눈을 만드는 데 관여한 특정 유전자는 사람, 플라나리아, 초파리, 쥐 등 여러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플라나리아는 뭐냐면 이렇게 약간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여기 눈이 두 개 있어요. 눈이 두 개 있어. 요거를 플라나리아라고 하는데 발생 중인 초파리에서 발생 중인 초파리에서 좀 얘기해볼까요? 발생 중인 초파리에서 이게 초파리에 그다음에 쥐 발생 중인 초파리에서 이 유전자를 좀 눈을 만드는 유전자를 쥐로 옮겨요. 쥐 유전자로 교환을 해요. 여기는 얘를 빼버리고 교환을 하더라도 초파리의 눈은 정상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지닌 여러 생물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요 유전자를 연구를 하면 생물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와 진화 과정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하마 있죠. 하마
하마는 소하고 돼지보다도 고래와 더 유사한 유전자를 갖습니다. 그런데 고래는 여러분들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화석을 통해서 육상동물로부터 진화하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 구성을 통해서 육상동물로부터 진화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여러분 하마는 무슨 생활을 하죠? 그렇죠. 육상 생활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래는 하마와 유사한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음, 하마처럼 고래도 육상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마는 육상동물이잖아요. 근데 하마와 유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래도 육상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고래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바다에 이제 맞는 이제 맞게끔 진화를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아마도 고래와 유전자가 유사하긴 하니까 육상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고래가 육상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최근에 밝혀진 진화의 증거들은 생명 현상에 대한 유전 정보를 지닌 뭐와 관련이 깊다? 유전자와 관련이 깊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생물의 유전자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시오. 유전자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생물이 모두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였음을 의미한다가 되겠습니다. 유전자가 비슷하다면 요놈하고 1번하고 만약 2번이 비슷하다면 뭔가의 공통의 뿌리가 있겠죠. 이 뿌리에서 나와서 진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할